2018년 가장 큰 경제 화두는 부동산 시장.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으로 재건축 시장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 전체엔 한파가 여전합니다. 특히나 4월부터 적용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엔 더욱 찬바람이 몰아치는 중. 부동산 보유자도 매수자도 매의 눈으로 부동산 시세 변동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이트마다 제각각인 부동산 시세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어 현실에 맞는 적정 가격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감정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과 함께 알려지지 않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 고민하고 통쾌한 한 방으로 문제점까지 짚어보는 경제펀치. 오늘은 또 재미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한국감정원의 김학규 원장님인데요. 우리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감정원 얘기도 들으면서 부동산에 얽힌 이런저런 얘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려야 되겠어요. 한국감정원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 승진한 첫 케이스 원장님이시라고 그러네요. 네. 몇 년 만입니까? 49년 만에 내부 승진 처음입니다. 예. 나름 이제 계속 거기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기 때문에 새로 파악하고 업무 파악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으셨겠습니다. 그런 업무 파악에 대한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제 이어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각별한 포부가 또 그래도 있으시겠죠. 그동안에 사실은 국토부라든지 그 상급기관에서 이제 주로 많이들 내려오셨던 네네. 것 같은데 이번 정부가 아마 이제 그런 걸 좀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특별히 좀 어떻게 올해 좀 임기 동안 해보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도의적인 책임감은 더 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쨌든 맡겨준 그 부분이 제가 재임하는 이후에 한국감정원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몇 가지 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포부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공공기관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에 대한 봉사,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편의성 제공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생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공기관의 정체성 범위 내에서 한국감정원이 할 일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4차 산업을 통한 빅데이터 문제를 저희가 부동산에 관한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자료들이 행정기관마다 이렇게 흩어져 있고 또 자료들이 이렇게 정치하게 호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직 덜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그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좀 관계부처 협의를 해서 좀 저희가 모아서 정비를 가지런히 해서 시의적절하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좀 알려도 주고 정부 정책을 위반하는데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저희들이 하는 업무도 좀 고도화를 시켜서 어떻게 하면 쉽게 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 일단 한국감정원 그러면 사실 굉장히 낯익은 이름인데 사실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 저도 잘 좀 낯섭니다. 네네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아마 감정에 대한 단어가 아마 좀 일반적인 단어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9년에 설립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설립된 지는 벌써 이제 49년이 됐고 처음에는 이제 감정평가만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공공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16년 9월에 감정원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감정원에서 민간과 경쟁하던 부분은 이제 민간에 다 내주고 국가 재정사업 그다음 정부 예산에 투입되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업무들은 이제 감정원으로 이관을 시켜서 명실상부하게 이제 공공기관으로 이제 거듭난 그런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하는 업무는 부동산에 대한 이제 가격을 조사하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통계도 작성을 하고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일정 부분 담당을 하지만 또 평가사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그런 부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예컨대 부동산 지가라든지 조사를 하실 경우 직접 네네. 하십니까? 아니면 감정평가 법인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 관리 감독하시는 건가요? 토지에 대한 부분은 평가사들이 직접 하고요. 음흠. 그다음에 이제 그 단독주택, 음흠.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감정원이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에 대한 전체 토지는 이제 시군구에서 하고 있고 그거를 저희들이 나가서 이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상당히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일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감정평가 법인은 몇 개나 있습니까? 많습니까? 지금 흔히 그냥 얘기하는 대형 평가법인이 한 13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소평가법인도 한 수십 개 되고. 감정평가사는 몇 명? 감정평가사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3천 명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몇 명 정도씩 있나요? 한 250명에서 한 300명 정도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우리 감정원에도 감정평가사들이 여러 분 계시고요. 네, 저희도 한 200명에서 한 300명까지 네. 있습니다. 네네. 그 모두의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 재작년에 법에 의해서 이제 감정평가 법인과 감정원 간의 기능이나 역할을 많은 네네. 것이 이제 아주 투명하게 이제 잘 정리가 됐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전혀 이제 분란의 소지가 이제 없나요? 뭐 완전히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네. 다들 보면 이제 과거에 대한 향수는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넘겨줬던 업무에 대한 부분은 그것이 마치 내 업무인 네.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업무이고 네. 어떤 것이 민간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네. 정부의 정책 업무라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뭐 우리 일반 그 가정에서 생각해 보면 감정 평가 그러면 하여튼 고무줄 감정 평가 어떨 때는 뭐 네네. 그리고 그거 이제 항상 신뢰도의 문제가 되는데 네. 그건 감정 평가 법인들의 어떤 그 윤리적 도덕적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감정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건가요? 예, 이제 2016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감정원에서 감정을 이제 안 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 답변한 사항은 아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감정 평가가 만약에 이제 국민으로부터 이제 신뢰를 좀 덜 받는다면 감정 평가 협회를 중심으로 또 감독기관이 이제 국토부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이제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누구나 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들어 또 지평부도 평가업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감정원 입장에서 어떤 정책적 그 정향 지향성으로 네네. 최근에 어떤 쪽으로 이제 감정 평가의 어떤 그 기준이나 원칙들을 좀 끌고 가고 계십니까? 감정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그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국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좋은 어떤 부분이라 그러면 주택 가격에 대한 그 동향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에 대한 동향 조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통계를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작년에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6.19 대책이라든지 8.2 대책에 저희가 이제 그 보고되는 그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정책들이 이제 좀 시행이 되고 그래서 아마 기초 자료로 이렇게 좀 많이 활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 지금 현실화율이 네네. 현실화라고 그러나요? 그 시세 네. 반영률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공시하는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네. 공시하는 가격이 한 60에서 65% 정도 수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단독주택은 한 55% 정도 수준 네.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이거 어차피 다 가서 조사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곤욕스럽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가격을 조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조세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 정책의 어떤 그 추진 방향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과 곁들여져서 일정하게 이제 그 각 이제 시기마다 그 반영하는 비율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된 가격으로 이제 되는 것일 뿐이지 네. 실제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좀 신뢰성 있게 조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도 이제 세금 부담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이 너무 크니까 네네. 조금씩 올리실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다 보면 실제 조사하는 의미가 뭐 별로 있을까 싶어요. 그냥 조금씩 올리자 하면 조금씩 올리는 비율이 더 중요해질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정리가 되려면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과세 관련 기관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법제 문제도 포괄적으로 이제 정리가 돼야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이 느끼기에 좋게
뭐 일거에 그 현실화된다는 네, 그런 그 있을 것 같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한 번에 정리가 돼야 되는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다 신뢰도의 문제인데 네, 특히 이제 이 부동산에 관한 신뢰도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굉장히 네,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이상한 룰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네.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 것 같고 네, 네, 네. 신뢰가 높지 않고 대표적으로 이제 감정평가 같은 것도 법인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들쭉날쭉해요. 네, 네, 네. 그럼 왜 이게 좀 차이가 납니까 이건? 부동산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의 가액이라는 게 이제 그 평가세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정부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그 각종 그 정보들을 이제 모으고 공유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문제점들이 상당히 좀 극복이 돼서 앞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쪽으로 아마 평가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나름 그 이제 어느 지역을 조사한다 그 주택이든 네네. 집가를 그러면 뭐 전수 조사를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표본을 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시나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 평가사들이 표준지를 평가를 하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시군구에서 전체 토지에 대한 가격을 놓고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서 표본지를 조사를 하고 또 시군구에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다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 이 부분은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아 전수 조사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무슨 A 아파트로 그 아파트의 전 동이고 뭐 네, 옆이고 그렇습니다. 다 전수 조사. 네, 네, 그렇습니다. 1,200만 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일을 할 때는 한 6개월 동안 전 직원이 거의 뭐 날밤 새듯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누구는 여기 저 어느 자료에 보니까 이제 KB 네네. 주택 KB 국민은행 뭐 네네. 이쪽에서 하는 조사의 경우 이제 표본 수 샘플이 굉장히 큰데 우리는 네네. 감정은 좀 적다 뭐 이런 네네. 지적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뭐 이제 예산 문제하고 결부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아하. 다만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표본수가 많다고 해서 꼭 뭐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인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어떤 식으로 조사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뭐 기관에서 발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잘 알지 못하지만 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아까 말씀드린 전수 조사를 하고 네. 또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실거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저희가 이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있다. 네. 이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가 찾아본 저 기사에서 보면은 네네. KB는 뭐 전국 3만여 가구를 네네.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이제 네네. 그걸 통계를 내고 네네. 어디 뭐 어떤 인터넷 포털은 뭐 690만 가구를 또 사실 조사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우리 감정원은 뭐 한 7천여 가구라고 네네. 해요.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서 네네. 그 어떻게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워낙 차이가 나서 이게 좀 약간 정밀도가 네네. 당연히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학회라든지 네. 전문가분들한테 저희가 용역을 줘서 네. 가장 유의미한 그런 모집단의 규모라든지 네. 이런 것을 다 산정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방송의 그 출구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보다 훨씬 그 표본수가 적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나오는 정확도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그 조사가냐에 따라서 네, 네. 저는 그 정확도에 어떤 문제가 있지 표본수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바로 알아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런 통계적인 처리에 관련해서는 소위 뭐 아웃라이어라고 그럴까요? 아주 좀 이렇게 끝자락에 있는 네네. 돌출적인 어떤 그런 그 표본들 또는 네네. 대상들이 문제인데 이 부동산에도 어떻게 보면 아주 고가 주택이라든지 네네. 어떤 비주거용 그래서 네네. 자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세가 형성돼 있지 않은 네네.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지가를 매기고 감정가를 매기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쪽은 어떻게 좀 진전이 되고 있나요? 언론에서 요새 뭐 고가주택에 대한 현실이 네. 낮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뭐 국회 쪽에서도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일정 부분 그 부분은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좀 네. 받아들이고 있고요. 단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본 숫자가 좀 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성이 워낙 강합니다. 그렇죠. 그 안에 인테리어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보편성인 한계를 가지고 여러 군데 적용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러네. 일단 아까 뭐 지적하신 대로 표본수를 늘리는 것이 일단 우선이고 그다음에 설사 표본수가 또 늘었다고 하더라도 표본지와 또 개별지와의 어떤 격차 문제를 가장 좀 정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 국민들이 염려하시고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그런 고가 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게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을 바로 잡아지도록 네. 제가 나름 재임 기간 동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뭐 고가주택하면 뭐 워낙 뭐 단독이든 아파트든 워낙 일부 이제 고가주택이 있겠습니다만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강남의 어느 어디 몇 군데 지금 지역들, 네네. 단지들 뭐 이런 네. 데인데 그런 데들은 특별히 뭐 조사 기법이 다르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주기적으로 뭘 더 주기적으로 본다든지. 아마 담당 아까 말씀드린 개별성이 워낙 강해가지고 어떤 평가 방법을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다른 것들은 보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여러 군데 쓸 수 있지만 고가주택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하는 그 일의 양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네. 숙제이기도 하고요. 이게 감정원에 계시다 보면 매년 그 부동산 흐름에 이 맥이 좀 보이시나요? 어떠십니까? 글쎄요, 거기에 대한 장담은 하기 참 어려운 네. 것 같고요. 정권회사 직원들이 이제 주식수 잘 못하듯이 네. 감정원에서 보는 시각은 아마 좀 그 안정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다 보니까 네. 아마 그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통계적으로 이제 그 예. 유의미한 자료는 분석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뭐 이게 어떻게 될 것이가라고 예측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감정원뿐만 아니라 일반 감정평가 법인들의 어떤 그런 평가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니면 이 시세들이 그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에 영향을 거꾸로 주는지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종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거래가 된 거에 대해서는 이게 높다, 낮다, 허위다, 아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좀 체크를 하고 그 내용들을 이제 정부에도 보고를 하고 지자체에도 저희가 이제 내려주고 하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방매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이제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모 방송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매가 방매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예측들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된 것이 아닌 방매된 부분도 어느 정도 그것이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이 아니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원에서 어느 지역별로 네네. 전문가들이 또 다 따로따로 있나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에 한 30여 개 정도 지점이 있고 서울에만 4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 안에서 각자 담당하는 그 담당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런 분들 다 상세히 조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실거래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이 저희 한국감정원이 그 부동산 데이터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 저희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녹여서 네. 저희가 분석을 해서 네. 담당자한테 제공도 하고 또 예. 피드백도 받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경제 채널에서도 이제 이 부동산과 더불어 이제 증권 방송들 많이 하고 네네네네. 있습니다만 이쪽에서도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 네네. 동원 또 활용해서 네네. 매매 체결을 하고 네네. 거래 가격을 네네. 예측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일단 이론은 지고 있습니다. 네네. 어느 정도 이제 실제 활용이 될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우리 이쪽 감정평가 쪽은 어떤가요? 뭐 저는 그 부분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라든지 또 감정평가 업계라든지 또 정부 기관에서 그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아닌 누군가가 그 일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국민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게 인공지능이 되었던 뭐 자동 뭐 산정 방식이 되었건 그런 부분으로 저는 미리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국가 정책이나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정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부동산에 관한은 그래도 우리 나름 선진국 아닌가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되나요? 네. 워낙 이제 부동산 값이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방법도 많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앞서서 고민한 것도 많이 있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공시 시스템 네네. 뭐 이런 걸 해외에서도 굉장히 우리를 선망하고 그래서 그쪽으로도 좀 기술도 이전해주고 그런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제도가 이제 89년부터 근 30년 가까이 이제 운영되어지고 문제점도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흥국에 좀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피지라든지 뭐 스리랑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신흥국에 이런 제도를 수출을 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국위 선양도 해가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평가사가 평가를 하는 것, 그다음에 그거를 뒷받침하는 전산적인 시스템, 그다음에 절차,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역할들 이런 부분을 이제 총괄적으로 다 묶어서 신흥국에게 이제 전달하는. 지금은 이제 미약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월드뱅크라든지 유엔 헤비타트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그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좋은 제도를 수출할 뿐만 아니라 또 그 가운데서 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한국 감정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딱 정체성을 딱 이해하면 제일 좋으시겠어요? 과거에는 부동산 나침반이라고 그 인식을 했습니다. 부동산 나침. 예. 예.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대한 희망은 결국은 이제 뭐 관리, 정확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저희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관리 어떤 아까 제일 중요한 앞으로 키워나가실 게 이제 신뢰도, 이 통계의 네네, 신뢰도, 네네. 그겁니다. 네. 신뢰받는 부동산 통계, 네, 부동산 그렇습니다. 평가. 네, 뭔가 우리 저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신뢰가 갑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부동산 경기 어떻게 한번 원장님으로서 개인 의견으로. 개인 의견이지만 부동산 시장이 특별하게 이제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저는 이제 문제가 지금 부동산에 묶여 있는 그런 유동성이 건전하게 흘러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가격 오르내림이 영향을 받지 않겠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금 자체가 건전하게 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돈이 지금 많이 풀려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네네. 원장님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감정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감정 평가에 대한 그 단계에서 넘어서서 우리 부동산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동산 문제 여기서부터 잡혀갔으면 딱 좋겠습니다. 서정의 경제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